요즘 현안이 많습니다. 최혁진 의원님을 둘러싼 현안이 많아요. 연결하겠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네. 요즘 보수 개신교계에서 네네. 최혁진 의원님의 민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 보수 예. 개신교계가 공격하면은 좋은 정치인이라는 그 어떤 인증이거든요. 네네네. 예, 예. 워낙 썩어 빠진 인간들이라서, 그리고 인간 자체가 실격이라서 이런 자들한테 공격당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예. 우선 예,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민법 개정안을 두고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뭐 교회 해체법, 교회 해산법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네네.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제가 이제 통일교 신천지 해산에 관한 그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민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마자 바로 가짜 뉴스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 네, 네, 아마도 뭐 이제 제 추측이지만 네. 통일교 신천지 쪽에서 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조작적인 뉴스들을 좀 퍼뜨리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이제 극우적인 성향의 교회에서 또 이거를 증폭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잘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네, 드리면 네, 네, 해주시죠. 이제 첫 번째로 정치 개입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돼서 네, 뭐 이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윤석열 같은 정부가 뭐 다시 등장하거나 하면 교회를 전면적으로 전부 다 억압하는 수단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법은 일단 첫 번째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민법은 67년쯤 전인가 아예 일제시대 그 법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영리 법인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모호하게 해놨고 당시에 그걸- 비영리 법인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공익에 심각한 뭐 저해를 한 조직을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걸 통해서 어찌 보면 민주진영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것들을 좀 명료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해진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종교 기관이 정치에 개입해서 이권을 뭐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벌어진 통일교 신천지 등이 조직적으로 10만 명씩 특정 정당에 들어가지고 정치를 어지럽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둔 거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교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인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모든 교회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이 예, 사실은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의견을 주신 교계도 있으세요. 네, 지금 뭐 경찰을 통해서 수사해서 엄벌하면 되지 왜 민법까지 개정하고 그러느냐. 네, 근데 사실 통일교 신천지는요. 네. 경찰이 수사하고 그거로 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불법행위 등장하면 몇 사람 꼬리 자르기 하고 그 사람들 한 2, 3년 살게 나오게 하고 네,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만한 거 챙겨주고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이 정치권에 이권 개입하고 부당 개입해서 착복한 축적한 자산 이것들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항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아주 명확한 헌법을 어지럽히고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그것도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바로 해산시키고 관련된 부정축제한 재산들을 국유화해서 공적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조항으로 가야지만 실질적인 통일교 신천지 등을 방지하고 단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교회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종교를 오히려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처럼 안 하면 돼요, 개신교가. 뭐 그런 맞습니다. 걱정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법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민법 개정안을 또 하나 발의하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민법의 비영리 법인 인가 조항을 네, 정부가 너무 자의적인 잣대로 허가제로 해놨어요. 네, 허가제라는 건 정부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많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가제로 해서 인가 요건을 명료하게 해서 네. 정부가 앞으로 이제 고령 사회에 음. 우리 종교계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활동들이 자유롭게 왕성하게 될 수 있는 규제 개선 법안도 오늘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회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제 정통교계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면은 뭐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자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면 법안 검토 단계에서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부 특별법을 통해서 해라 그러면 통일교 신천지만 별도로 해산 특별법을 하면 그게 헌법상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이단성 종교들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계를 훼손하는 일을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오늘 네네. 확인해 주셨습니다. 파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계속 뭐 가짜 뉴스 유포하고 그러면은 요거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 평화나무도 이 가짜 네네. 뉴스 최혁진 의원님의 민법 개정안에 관한 이런 억측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믿고 싶은 인간들은 이제 그 가짜 뉴스를 믿고 싶은 인간들은 이게 뭐 효과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진리를 주장한다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기본사회 기본법 공동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최혁진 네. 의원님의 본래 전공은 기본사회,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함께 따뜻한 세상을 살자 이런 메시지를 예. 가지신 그런 정치인인데 기본사회 기본법 이게 어떤 법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의 핵심 정책인데요. 네, 대통령께서 그 당대표 하실 때도 네, 제가 이 민주연구원에 있을 때 기본사회 정책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하게 설계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셨는데요. 이 대통령님 생각은 정확히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 모두가 모아주신 세금을 가지고 산업을 막 부양시키고 발전시켜 오는데 네,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IMF 때도 많은 국민들이 나라부터 살리자고 금도 모으고 실직도 감수했는데 상황이 좋아진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 AI 디지털 전환이 되면 그걸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총력전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고용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또 어쨌든지 간에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갈등으로 가지 않으려면 네, 대통령께서는 나라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한다. 즉 어려운 국민들을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라는 네, 국가의 철학과 비전,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 기본사회 정책들을 이재명 정부 동안에 대한민국의 아주 핵심 정책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국무회의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국회 안에서 기본사회 관련된 그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사회 정책이 되려면 입법 대응이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기본사회 기본법 발의를 했고요. 이번 달에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세요. 주식도 올라가고 AI도 발전한다는데 나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네,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모든 국민이 예를 들면 에너지 주식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어렸을 때부터 자산의 일정한 부분들을 보장을 해줘서 네, 청년이 될 때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60에 은퇴하면 80, 90까지 30년을 일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국민들이 노후 걱정 없이 살게 해야 된다. 뭐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로 모자라요. 맞습니다. 그거로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해라. 네. 그리고 주식도 돈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이 이런 국가의 성장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다음에 국가의 복지도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그리고 어제 대기업들 끌어모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신들이 우리가 지금 주식 가치 올려줬고 AI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거 돕고 있으니 뭐 해야 그렇지. 된다? 예. 청년 고용 늘려라. 지역사회 투자 늘려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본사회는 이재명의 레거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 발의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대통령 발언 지지하시겠죠? 아유, 그럼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예. 출구를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에 출구가 부동산을- 없는 게 문재인 때였고 지금은 출구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예. 맞습니다. 부동산에 쓸데없이 망국적으로 투자하지 마라. 예. 주식에 투자해서 기업 살리고 나라 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배당 충분히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네. 자,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사회의 큰 플랜을 실현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적재적소예요, 정말.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반드시 좋은-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예, 기본사회로 가야 사실은 또 이제 앞으로 로봇이 AI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 절벽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맞습니다. 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요. 예. 예. 자, 그 미리 길을 열어가시는 최혁진 의원님, 법사위원이신데 최근 네네. 법사위에서 추진된 법 왜곡죄 이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정 논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 네. 물을 타는 것은 네. 아닌지 법 왜곡죄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또 물을 타게 되면은 법 왜곡죄 이수나만한 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지난번에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 때 그 네네. 초기에 그 법사위는 대단히 강한 어떤 메시지와 강한 어떤 이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정을 했는데 아니 본회의 최종적으로 표결을 할 때 이상한 수정안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 수정안이 당 지도부에서 네.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 예. 이 법 왜곡죄도 이거 그 사실은 네, 네. 법을 왜곡해 가지고 함부로 판결 못하게 하는 법이라서 판사들에게는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텐데 그래서 김건희에게 1년 8개월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예. 윤석열에게 뭐 이렇게 구속 취소를 못하게 하는 이런 좋은 법인데 이거를 또 이게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사법부에 대한 불안감들이 실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법부는 지난 내란 시기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방조를 했다. 심지어는 동조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때가 묻은 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어떤 태도 일에 임하는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사법부는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내란이라는 이 상황들을 갖다가 단죄함에 있어서 톤다운을 해서 네. 자신들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사법부에게 전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도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게 하는 것들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헌법 위반이라고도 말 못하고 예.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지가. 소지가 예. 있다. 그 얼마나 비겁한 얘기입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한번 수정 방안들을 갖다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톤다운 하시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네. 이제 헌법 위반 소지가 없나 아마 살펴보시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되면 모양은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민주당 산하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국회에 소속된 기구고 법사위의 심의는 국회 법제실이라든가 네. 국회 하는 입법 전문 기관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당에서 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정들이 이루어져야지 일단 법사위를 거친 다음에 다시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법사위에 나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면이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네. 강력한 법안들 통과시키려면 정말 가열차게 국민의힘과 싸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통과시켰는데 수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한 소리 합니다. 네.
그렇게 난리치더니 결국은 가서 수정되냐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그때 마무리하고 가야지 간 다음에 수정되는 거는 좀 모양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듯이 네. 저 사람들이 목소리만 높이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과감한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보여줄 때 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당초 민주당의 원안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거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사법부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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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인해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온전히 맡겨버렸고 예. 조의대가 사법부의 인사권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판사들이 추천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법 왜곡죄에 있어서도 네. 이 단호한 조치, 위헌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내용들이 그대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서울고법의 특정 이 부서에게 그 내란 전담 재판을 맡기는 흐름인데 믿을 수 있습니까?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의한 2심은 보다 예. 공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가져도 됩니까? 지금 사실 많이 불안한 면이 있는 거죠. 예. 그 결국은 예. 판사들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뭐 대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어찌 보면 지난 동안에 사법부가 얼마나 비열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우리 인혁당 사건만 보십시오. 예, 인혁당 사건 그 군부 독재에 압력받으니까 그 날짜로 그 관련된 공소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글쎄 그날부로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게 사법부 아닙니까? 네. 권력 앞에 굴복하고 힘 앞에 굴복하는 모습들. 결국은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지금 태도 믿을 수 없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주당원들이나 국민 여러분이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너네들 이상한 행동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진관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너무 안심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사실은 제가 법조계에 물어보면 네. 지금 현재 사법부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은 가뭄에 콩난다고 하는 아이고야,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게 예, 그런 표준이나 상황입니다. 어떤 예. 이렇게 뭐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그런 예. 판사가 아니고, 아이고. 지난 내란의 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법관의 지위를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행정부 윤석열 일당의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난 외치겠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 이진관 판사가 지난번에 판결할 때 눈물을 훔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글쎄 온갖 말이에요. 방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예. 판결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견뎌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어제 하여튼 정치권과 법조계에 모두 속해 네. 있는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네네. 2월 19일 네네. 이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 직위원회가 예, 무죄 쪽으로 판결문을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상당 부분 네네. 공감한다라는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최혁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이고야. 예, 사실은 과거에 또 네. 지난 사법부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예. 정말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논리를 네. 왜곡해서 해괴한 논리를 보여준 바가 얼마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재판 때도요. 그러니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고 네. 제가 아까 대신 사법부가 그렇게 대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는 네. 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분노와 당신들이 엉뚱한 짓을 했을 때 어떤 대가가 따라갈 것인지를 당연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진영의 정치에서도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저도 그래서 내일 오후에 하여간 뭐
촛불행동 대법원 앞에 집회에 저도 내일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네네. 아니 의원님 그 저 사실은 국정감사 때 네. 히데요시 그림을 올리면서 조이대를 강하게 압박하셨는데 그게 스탠다드가 돼야 하는데 그때 최혁진 의원님을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예. 어떤 예, 지금도 사법부인데 뭐 보수 언론은 제가 민생 관련된 법안을 하든 무슨 법안이든 하면은 기사가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 아유,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외쳤던 최혁진 의원이 예. 이런 법안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안이 마치 예. 허무맹랑한 것처럼 나중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예. 조이대가 아니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최혁진이 옳았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하나만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 민주당 네.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오늘 아침에 또 동아일보 예. 보도를 보니까 합당을 위한 내부 문건이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아, 예, 조국 예. 혁신당의 그 뭐 최고위원 지명직 자리를 하나 준다는 둥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요. 이 수사 같은 커뮤니티에는 드러날 게 드러났다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제가 무소속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하나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가장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방선거였습니다. 네. 뭐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셨냐면 네.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중앙에서 좋은 정책을 해도 네.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나가서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네. 체감할 수 없고 민주당을 비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됐잖아요. 네. 그 지방선거를 엄청 다시 더 강조하시는 게 예. 당신이 24시간 잠도 안 자면서 뛰면서 네. 지금 개혁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계시고 그렇죠. 지금 뭘 기대하시는 건가요? 예.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가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해서 정말 민주당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기에 그래서 제가 민주연구원 있을 때 지방선거 전략과제 200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다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에 이길 준비를 했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그냥 가서 넘기는 거지 하기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예. 박수 받을 수 있는 이재명표 정책들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가 메인이 돼야 되느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일을 제대로 어떻게 실행할 사람들을 공천하느냐? 또 하나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자기의 공약과제 함께 담도록 하고 당선과 동시에 들불처럼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재명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네. 이게 지금 지방선거 담론의 중심에 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담론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게 네. 저는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예, 예. 뜻인지 충분히 설명이 예, 됐고요. 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혁진 의원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